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KC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이제 092220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라이브 방송을 좀 자주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좀 녹화 방송으로 여러 종목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C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방송을 드릴 텐데요. 일단 KC 어떤 관련주였죠? KC는 SRC 저전력 반도체. 이 반도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KC는 도대체 전기차 관련주냐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냐. 사실상으로는 둘 다 관련주가 맞는데 반도체 관련주에 가깝죠. 무슨?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우리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점유율이 있어요. 이제 비메모리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메모리라고 하면 우리 그냥 컴퓨터 그리고 우리 데스크탑에도 들어가지만 그리고 그 여러분들 게임기나 아니면은 그런 산업용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공학용이나 약간 미래지향적이죠. 슈퍼컴퓨터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대체적으로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거의 90%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이용이 된다.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학용 그리고 산업용에서도 좀 자동차를 만들거나 이런 뭔가 자동차 공장 가면은 자동으로 로봇이 뭐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런 데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적으로 KC가 비메모리 SRC 저전력 반도체 관련 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KC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본사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저전력 반도체라고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KC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KC는 물론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요번에 걱정했던 게 KC가 영업이익이 적게 나왔다라고 하죠. 펀더멘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자공시 들어갈게요. 그리고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어요. 그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고요. 한 100억 90억 정도 감소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감소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4배 정도 4분의 1 정도로 감소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유가 이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SRC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 KC가 굉장히 독보적이었어요. 독보적이다. 독보적. 근데 요번에 이제 최근 들어서 현대하고 여러 대기업들이 좀 노리고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KC가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크게 많이 깎아먹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초적으로 KC가 우선권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매출액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9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영업이익에서 거의 6배 되는 부분이 차지를 할까라고 봤을 때 일단 원가 부분에 있어서 이때하고 원가 부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원재료 값 상승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2022년 요번 연도에는 원재료 값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도 인건비 늘어났죠.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죠. 기타 비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접대비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뭔가 사용되는 것에 기타 비용으로 보통 처리하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었는데 요거는 좀 유심히 제가 다음 시간에 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쵸, 기타 비용이.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체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긴 했는데 이 KC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5230% 났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비교라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조금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그 이유 원인으로 인해서 같이 좀 하락을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KC는 여러분들 미래 성장 동력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모멘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등할 때 크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개인이 좀 매집을 많이 했고 외국이나 기관계가 좀 매도세긴 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 이 기관계가 나간다고 한 게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순매수로만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그냥 매수로만 보면은 기관계 금융투자 쪽에서는 꾸준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 물량이 많은 거지 매수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매수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인데 매도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매도한 세력들은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매도하는 거고, 그리고 매수는 신규 매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한번 보시면 이 프로그램 추이를 한번 볼게요. 종목별 이제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 이 외국인 이 매매 동향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크게 매도는 안 했어요. 외국인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7,000주 정도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KC가 지금 일단 지지선 아래로는 빠졌어요. 근데 전 저점까지만 안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저점을 도달했을 때 요거 여기서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물량을 모아갈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요런 캔들 떠서 제가 봤을 때 내일 더 하락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국장이 빠지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만약에 미국장이 상승하면 저희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KC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하루 이 거래량이 아니고 하루 퍼센테이지 자체가 상승할 때 평균 갭 차이가 한 7% 정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 다시 2,500원을 한 번에 돌파해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얘는 기술주죠. 기술주 플러스 성장 가치주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 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중이 좀 늘어났을 때 저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KC는 지속적으로 좀 방송 드릴 테니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 가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